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심이신가요? 네, 진심으로. 오늘 게스트가 네. 완네스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연이 나와야 돼. 지연우? 완전 내 아, 스타일인데. 나 지연우 좋은데. 저기 잠깐 스태프. 저기 잠깐 스태프. 내 거야. 아, 나 원래 지연도 진짜 좋아했어. 나가 먼저야. 어떻게 언니가 먼저야? 어머, 야, 니네들 싸우겠다. 지현우 전화 온다. 싸우지 마라. 명예훼손으로. 그림 그리나요? 와, 그림이다. 신기한 시간. 미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러기도 하네요. 와, 오늘은 아무것도 안 떠올라. 난 오늘 차 타고 여기 오는 길이 느꼈어. 나네야. 뭐야? 나? 이렇게 음악 소리 들리고 꼬마 같은 애가 혼자 있고 근데 이게 정체가 풍선이야. 하늘로 올라가 본 거지. 그게는 됐었던 거. 나는 그 밤하늘에 이렇게 많은 별들 중에 조금 빛났던 사람이다. 또 작은 별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도 이렇게 별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별 중에 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큰 별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잔잔하게라도 그냥 활동하는 별 이렇게 보였고요. 새처럼 좀 가볍고 움직임이 좋을 것 같은. 돌리고 뭘 돌리나? 뭐 턴테이블을 돌리나? 이거는 자기 식구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왠지 따로국밥 같은 각기. 밥과 국이 따로 있는 따로국밥 같은 느낌 들었고요. 이게 나무예요. 나무인데 그냥 혼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다 자기만 쳐다보던 사람들이야.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소리가 나가. 저는 지금 현재 이분이 나를 위해서 가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보였고요. 베트남이 그냥 보여서 베트남 사람 하나 그렸어요. 계속 좋아요. 네, 이거요. 대박. 대한민국의 가수로서 한 3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댄스 가수 박남정입니다. 진짜 좋아했다. 솔직히 팬 아닌 사람이 없어. 다 좋아했어. 그래도 연배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 저를 다 알아봐 주시네요. 아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같은.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우리 딸 이름을 대면 알아요. 제 이름 대면 잘 모르고. 근데 난 진짜 막 보면 막 가슴이 설레고 그랬었어. 난 왜 이렇게. 널 그리면 갈까? 저기 그 난이 아니고 왜 난. 그 원래 이렇게 봐주면 저 뭐야 박제 주는 거거든. 어? 공짜로 보면 재수가 없는 건데. 대박!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 것 같아. 나도 기대돼. 같이 부르. 하나, 둘, 셋. 왜 난 이리 너 그리는 걸까? 왜 난 이리 너 그리는 걸까?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야, 이걸 라이브로 보다니 진짜. 대박. 무당되기 잘했다. 오빠 너무 제가- 멋있어요. 제가 흔쾌히 나오네요. 흔쾌히 나와요. 흔쾌히. 좀 하나도 안 누르셨어요, 진짜. 동안이세요. 진짜 네. 너무 동안이다. 네, 아유,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저 안에 있는데, 야, 정말 그 한 분 한 분 말씀이 귀에 꽉 꽂히고 그 자식이 또 별이 뭐 있다 이런 얘기도 여기 하셨고. 있습니다, 여기.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도 이렇게 별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 결정적인 마지막에 제가 내일 베트남을 가거든요. 여기 저 베트남 그랬잖아. 아, 그러셨죠? 베트남 남자. 예. 깜짝 놀랐어요. 어. 베트남이 그냥 보여서 베트남 사람 하나 그렸어요. 예. 이렇게 선을 신기하네요. 그 이분 목소리는 저기서 들으니까 이제 매력 있고 이렇게 막 그 울먹이는 목소리 같은 어. 예, 그런 좀 호소력 있는 진짜 때리고 싶은 호소력 거예요. 있는 계속 그래, 듣다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좀 징징대는 목소리죠. 징징대. 아니야. 왜 갑자기 목소리 틀렸어? 그럼 그리고 아까 누가 그러셨죠? 내 마음을 이제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여기 해야 되는 건지. 양갈래길. 양갈래길. 아 그러셨나요? 이거 예. 그러니까 하나는 나를 위한 길, 예. 아니 이거는 이제 내가 누군가를 다른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예. 희생하는 길 이렇게 해서 그 양갈래. 말씀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제 삶을 보면 우리 가족에게 모든 거를 제가 쏟아 부었다고 좀 우리 딸들한테 성인이 되면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면 이제부터는 아빠하고는 남이라고 생각을 해라. 금년에 이제 둘째도 20살이 넘어서 내가 여기서 좀 내 사업이나 내 앞길을 위해서 좀 방향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오늘 여수리 윈. 오 멋졌어. 오 멋졌어. 네네. 한 분 한 분 들을 때마다 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나 궁금한 거. 예. 눈에 예. 굉장히 환향기가 있거든. 환향기. 환향기라는 건 그건 약간 여자를 꼬시는 예. 그 눈매가 야 어떤 년이 안 넘어가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제가 와이프를 제 거로 만드는데 그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I'll just lie awake tonight 'cause I can't sleep. 어떻게 그게 한 여자만 됐지? 신기하네. 바람 피고 뭐 이런 예. 거를 안 하시나 봐. 바람은 안 속색인 적 없고. 언니는 그럼 여기서 저 바람 핀 적 있어요?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좀 없어 보이잖아. 아니 근데 아까 요거는 확실한 거는 정말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건 우리 와이프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또 부부의 인연은 나 연인 그거 거야. 궁금해. 나 그거 궁금해. 내 여자를 만나면 광이 이렇게 막 비친다든가.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거 처음에 있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지금 느낌이 아직도 보여요. 우리는 어둠이 보이던데 그 남자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산 거야. 그래서 혼자 사는 거야? 네. 그러면 몇 명 중에 하나 고른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장관리 같은 그런 개념은 저는 한 번도 전혀 없었고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거쳐 사실 눈에 가다가 환향기가 있단 말이야. 두 사람 눈매를 보니까 이제 보니까 장쌤도 환향기 있네요. 이거. 이게 환향기가 있다고 여자는 여자가 많은 건 절대로 아니라니까. 아니 두루 친절하시니까. 그냥 귀여운 거야 우리는, 좋은 그죠? 거지. 우리는 그냥 귀여운 거. 아니 뭐가 오빠만 아니 너무 달라 둘이 지금 입장이 아 달라? 아무것도 없는 거랑 애도 있고 뭐 부인도 있는 거랑 달라. 맞아. 아 근데 그 남들이 약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귀엽고 눈웃음을 잘 치고 이러면 작살이야. 아까 이게 춤추실 때 깜짝 놀랐어. 끼가 확 나오더라니까. 네, 난 이리 귀여워. 근데 그쪽 부부들은 권태기가 없었어요? 아니, 권태기 있었겠지. 태기라기보다도 저는 항상 계속 도전하고 와이프는 나를 밀어내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요. 아 도전하고 밀어내고? 그러니까 옆에 가려고 하고 옆에 가면 내가 좀 귀찮게 하고 아 옆에 가서 막 껴안으려고 하고 막 예를 들자면 이런 와이프는 저리로 가라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아 그럼 지금 각방 써요? 각방? 그렇죠. 거실은 제 방이고 안방은 마님 방이고 옳지 않다. 슬픈 인생을 네, 슬픈 인생을 살아. 초반에는 남녀 관계이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동지. 가족일 뿐이다 뭐 이런 생각. 아 이것도 슬프다. They don't do it all and do it all and do it all for you. 박씨라 그랬는데 박씨가 맞냐 소리가 나가. 이 집안이 뭐 몰락 아닌 몰락, 좀 기움 아닌 기움. 아버지 쪽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배부른 고아. 배는 안 고팠는데 고아야.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왜 큰딸한테 우울증이 왜 보이는지. 큰애는 힘이 한번 깨지던지, 둘째는 욕심이 많아. 부모의 존전에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본인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발라드 아니야? 뭐? 갑니다. 에이 바보들아. 바보들아. 에이 바보들. 하나도 못하네. 갑니다. 우리 박남정 씨는 네. 성이 진짜 박 씨예요? 예, 맞습니다. 원래 박 씨. 본명이에요. 예. 근데 왜 박 씨는 아무 줄기도 없고 아버지 쪽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아무것도. 맞아요. 위에 조상도 안 보이고 뭐도 안 보이고 네, 뭐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아버지 원래 그 산소 이런 거 원래 보는 게 전문이거든요. 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저.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 또 어머니가 계셨다 그러지만 예. 사실 본인은 예. 배부른 고아예요. 배부른 고아예요. 배부른 고아. 부모의 연줄이 약해서 그냥 배부른 고아. 배는 안 고팠는데 고아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아, 자칫 잘못하면 옆길로 많이 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양쪽 부모 밑에서 따스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었고 어떻게 보면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라 지금의 가정을 더 소중하게 지금 여기고 있다. 사실 이게 억만금을 바꾼다 해도 어느 누구나 자기 가정 안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본인한테는 이게 더 애틋하고 더 소중한 거야. 더 소중하고 이 집이 십자가 아니에요? 예, 맞아요. 십자가. 예, 어머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본인은 날탱이에요. 솔직히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 본인은. 아유, 네. 그냥 어디서 종교만 하보면.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그분은 뭐 마음고생이라고 하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고 그렇죠. 자기 갈 길만 가는 양반이라 오로지, 어떻게 보면 그 모정은 못 겪었다. 본인이. 그게 가장 큰 우리 어머니하고 저 사이에 뭐 어떻게 보면 벽입니다. 나이가 드셔도 끝까지 예. 그러셨다 이렇게 되고 이 집이는 박씨 집안이 원체로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이었어요. 굉장히 이룰 수 없는. 그거는 아이고 이제 시작인데. 늘 어우 정말 우와 이걸 어떻게 패스. 예. 여기 장쌤 끝났어요? 네, 박남정 씨는 제가 이렇게 저 진짜 완전 팬이거든요. 근데 오늘 실제로 딱 보니까 굉장히 화려했던 사람이잖아요. 한 시대를 정말 풍미했던 사람인데 왜 그 화려함에 외로움이 있지 이런 걸 느꼈어요. 왜 화려함 안에 외로움이 있지 이런 걸 좀 느꼈고 그다음에 본인은 본인 친가 쪽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사실은. 아버지 쪽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맞아요, 위에 조상도 맞아요. 안 보이고 뭐도 안 보이고 네, 뭐 맞아요.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박씨 부리하고는 별 인연은 없다. 예. 그래서 외가 부리의 손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잘 몰랐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느껴져. 물론 딸바보 이런 얘기는 내가 들었지만 그런 게 느껴졌고 지금은 결혼하신 지 그럼 한 20 몇 년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은 성격은 박남정 씨는 굉장히 유한 것 같지만 사실 유하지는 않거든요. 본인도. 사주를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도권 없어. 와이프한테 다 넘어갔어. 애들한테 다 넘어가고.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무슨 옛날에 이분이 장사를 했었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 본인이 무슨 라이브 카페를 했는지 무슨 장사를 했었는지 이런 게 보였고 근데 올해부터는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큰애는 몇 살이에요? 시간이 없다. 큰애 몇 살? 23. 23. 둘째는? 20.
이제 내가 느끼기에 아까 내가 그림도 큰 별을 그리고 별 2개를 그렸잖아요. 예. 근데 큰 애는 원래는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 맞아요. 원래는. 네. 그런데 얘가 그 노래를 만약에 바꿨으면 팀이 한 번 깨지던지 새 팀을 만들던지 이렇게 되지 않나. 생일을 안 넣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둘째는 욕심이 많어. 굉장히 노력파 얘는 또.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어. 아씨, 그래도 골고루 해야겠다. 나 하나 얘기하고 끝났는데. 나 막 적었잖아 그래가지고. 이분도 자, 저도 볼게요. 예, 글문 도사님. 네네. 여기 이 사주에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절에 기이하던 교회에 기이하던 부처님 앞에 기이하던 이 신줄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이 집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옛날로 따지자 그러면은 한량이 조상이 있어요. 한량이 조상이라는 거는 풍류, 음악, 문학, 창작, 예술 이런 거 하던 조상이 있어서 당신네는 이게 핏줄에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계속 쭉쭉쭉쭉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큰애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펼쳐나가는 것이 꿈이 야망이 굉장히 야물딱지고 5대양 6대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사주가 들어있다라고 보이고요. 큰 애가요? 예. 작은 애도 못지않게 욕심이 있어요. 언니가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색채가 조금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천파성이 좀 사주에 들어있어가지고 본인을 낳자마자 부모의 그 갈림이 생겨야 되거든요. 본인 친가 쪽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사실은. 아버지 쪽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나이가 양자로 가야 될 사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가 이혼 이런 뭐 일찍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굳이 얘기를 한다면 네네 아니면 그런 사주가 있단 말이죠. 네 엄마 아버지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모의 존전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본인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지만은 앞으로는 아이 때문에 더 신경 쓰는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요? 네네. 예, 왜냐하면 본인의 그 성향으로 봐서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서 누구한테 맡기기다 보다는 조금 내가 참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병호생에 3월하고 29일 나는 박씨는 우리 나라천 내대주 이러고 할아버지가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보니까 어렸을 때 정을 좀 그리워했다, 많이 그리워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 가족을 되게 아끼고 그때보다 좀 끈끈하게 맺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주로서는 역마성도 같이 있고 그 지나간 시절에 했던 거는 나한테 잘 맞는 것을 했다. 근데 처음에는 노래가 아니고 몸을 먼저 움직이셨을 것 같아요. 무용단이나 극단이나 그런 데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노래가 지금 경험이 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집안에는 윗대에서 내려오는 선산을 망가뜨린 건지 왜 이렇게 사당에 보면 쭉 패 들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게 중간에 이렇게 쭉 끊겼어. 그러니까 모시던 거를 제대로 안 모시고 점점 그러고 나서 이 집안이 뭐 몰락 아닌 몰락, 좀 기움 아닌 기움 그렇게 평탄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손에 그러니까 나의 꽃밭, 너의 꽃밭, 나의 꽃밭, 너의 꽃밭. 그러니까 꽃밭이라는 건 앞으로의 내 진로, 내가 해야 할 일. 그거를 마음속으로 애들 것도 정해놓고 내 것도 정해놓고 내 원도 한도 없는 거를 우리 애들도 그렇게 살게 해줘야지 이 마음이 지금은 제일 크시고요. 그리고 은근한 독설가세요. 독설가요? 네, 되게 그냥 얌전하지만은 않다. 그냥 성격이 유하지만은 않다. 약간 양손에 칼 들고 창 들고 이렇게 있어서 언제나 방어 태세가 돼 있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고요. 지금도 마음이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인 걸 많이 갖고 계신데 자꾸 때로는 내가
이게 이러면 어떠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좀 많으신 분 같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새로운 명함이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따님 아까 독립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올해 밖으로 나가라. 아니면 내가 나가라요. 제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3분 점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해라 하는 것들이 나와 2023년도에. 올해부터는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명함이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내가 이제 접하고 다른 것들을 또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 나오고, 자녀 쪽으로 보면 아기가 둘이라 그랬나요? 예. 얘네들은 그냥 양쪽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네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식들은 다 전혀 다르다 그래. 그림이 다르게 나온다 그러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있는 걸 이 아이한테는 바라지 말고 서로 전혀 다른 색깔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한 놈이 세계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그래. 5대양 6대주로 나갈 수 있는 이 아이는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사주가 들어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애가 분명하고, 그 둘째를 볼 적에 뭔가 가슴이 좀 답답하고 이렇게 좀 뭔가 안 잡혀. 언니하고나 이렇게 다른 색깔로 전혀 다른 길로 나오거든. 아니요, 같은 같은 연예계 예, 예. 통인데 뭐 한 놈은 뭐 쇼를 하고 한 놈은 오를 하고 이게 이제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 예. 근데 쉽게 얘기해서 둘 다 예. 아빠의 저걸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길을 열어서 가는 거는 정확하게 보여. 둘 다. 근데 지나친 구성에는 조심해라 그러셔. 그럼 많이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쉽게 얘기해서 있습니다. 내가 부모한테 받지 못한 것들, 내가 아버지로서 못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자식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막 다 지쳤었단 말이야, 애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내려놓은 걸로는 이렇게 보여요. 애기들에 대한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 내려놓은 걸로 보이고, 그리고 뭐 박 씨라 그랬는데 박 씨가 맞냐 소리가 나가. 그래요? 놓고 보면은 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맞는 얘기지. 네. 땡? 벌써 끝난 거야? 나 또 해줄 얘기 있었는데. (30분은) 해야 될 것 같아. 이쪽으로 패스하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다시. 한 방울로 떨어지면 안 돼. 하나, 둘. 본인은 되게 개인주의시고 나면 나만 아시는 분이세요, 본래. 그게 왜냐면 본인이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느낌을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양쪽 부모 밑에서 따스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잘 몰랐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 정을 좀 그리워했다. 많이 그리워했다. 자식들한테 어떻게 대할까? 그거를 본인이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본인은 나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강박관념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지키는 게 아빠구나라고만 생각을 한 거야. 다른 아빠는 몰라, 본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되게 가슴이 좀 아팠고요. 다른 연예인들 보면은 뭐 이것도 하다 저것도 하다 막 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은 제가 보기에 느끼기에 어떤 뭐 돈을 크게 까먹는다던가 이런 거에는 별로 안 하셨던 걸로 제 느낌상 나와서, 네가 예전에 누렸던 거 놓고 자식을 위해 가지 말고 막말로 내가 매니저가 될까 내 거 할까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나는 내 길로 다시 가라. 근데 거기에 사업의 운인데 그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둘이 하는 걸로 이상하게 보여서 괜찮은 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식에 대한 어떤 그게 크다고 하셨는데 저는 왜 큰딸한테 우울증이 왜 보이는지 우울증이 꼭 맨날 운다고 우울증이 아니잖아요. 큰딸은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외국이 보였어요. 그동안에 금전 지키느라 되게 애썼고요. 저는 왜 축구가 보이고 미국이 왜 보이는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후배 양성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느껴졌어요. 끝! 우리 임덕영 선생님이 아버님에 대한 존재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쪽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배부른 고아예요. 본인 친가 쪽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사실은. 박 씨라 그랬는데 박 씨가 맞냐 소리가 나가. 부의 인연은 아예 없는 거고 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름만 엄마 아버지일 뿐인데 아버지는 그냥 성도 아닌 걸로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씩 그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냥 조심스러워서 어머니께 굳이 막 이렇게 추궁하거나 여쭤보진 맞아요. 않았어요. 뭐 굳이 뭐 캘 일은 그러니까 아닌데. 지금 생각해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나이 먹도록 아직 아버지에 대한 이름도 모르고 이런 거 자체도 사실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저는 조용히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근데 그거를 본인이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아니죠. 일은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아니 어떻게 보면 아니 사연이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자체가 좀 저는 아까 말한 것 중에 의구심이 왜 어머니는 계셨는데도 왜 본인이 그 어머니 울타리에도 안 자란 것 같은. 어머니하고 저 떨어져 살았어요. 아 그래서 아까 지금 그래서 6살 때부터 한 8년 동안 어린이 합창단 생활을 하면서 합숙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를 보고 싶으면서 맨날 울면서 자라면서 그러다가 사춘기가 지나면서 엄마가 멀어지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부모의 연이 없어. 그래서 아까 한 말이 배는 고프지 않은 고아처럼 예. 엄마 아빠 그렇죠. 밑에서 맞아요. 살질 못했다 어렸을 때. 맞아요. 제가 다 성인이 돼서 어머니가 아직도 저를 갖다가 당신의 길처럼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목사예요? 예, 어머님께서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목사. 이제 은퇴하셨죠. 아, 그러세요? 오빠가 목사님. 아버님께서. 이 사주에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집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후배 양성은 뭔가요? 뭐 교수님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후배 양성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되실 건가? 나 그런 생각해. 공부하고는 거리 멀어. 맞아요. 어릴 때는 진짜 공부하고 완전 담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늦은 나이에 와서 왜 내가 공부를 안 했을까? 이상하게 요즘 와서 학고열이 조금씩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근에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니까 주위에서 그러면 석사, 뭐 박사 이쪽 과정을 밟아봐라 이런 권유들을 좀 받고 있어요. 하세요. 근데 하실 것 같아요. 장사나 사업 안 하셨어요? 아, 내가 그래요, 아까 맞아요. 라이브 카페 뭐 이런 맞아요. 거 무슨 옛날에 이분이 장사를 했었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 쉽게 말해서 실내 포차 같은 걸 한번 했었어요. 절대 사업하지 마라. 지금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 지금 잔뜩 하고 있는데 되지도 않는 분야, 분야 쪽을 지금 새로운 분야 막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뭐 거 이런 것 쪽으로 지금 뭐 개발 분야 막 이런 게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찬 것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업하고는 거리 멀고 기 얇어. 하지 말아야 돼. 큰애는 연기 안 했어요, 연기? 맞아요. 얘는 연기를 하다가 노래로 바꾼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 맞아요. 그렇죠. 연기로 자리를 좀 잡았었어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깜짝 놀랐던 게 연기에서 노래로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뭐 어영부영 바꾼 게 아니라 딱 선을 그어서 바꿨어요. 그걸 바꾸면서 연기는 그냥 거의 반 포기. 또 하나 또 파격적인 거는 또 아까 딸들에 대해서 진로라든지 뭐 이런 거.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잘 몰랐었다. 어렸을 때 정을 좀 그리워했다. 많이 그리워했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느낌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에 별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었거든요. 별도 따주고 싶고 해도 따주고 싶고 달도 따주고 싶고 아빠 마음에서는 계속 그러는데 어렸을 때 그 정이
굉장히 그리우신 분이라 지금 내 아이들한테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게 오히려 과잉보호가 돼서 아이들한테 부담을 지금 조금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만든 좋은 아빠의 틀에서 너무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이셨어요. 제가 살면서 그런 약간의 나름대로의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어떤 혼나는 모습 같은 걸 이렇게 볼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아, 그래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얘기하면 들을게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아빠가 됐을 때는 저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 철칙은 그거였어요. 나쁜 생각을 할 때 무조건 집에 와서 해라. 진짜로 거짓말로 제가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술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아빠 다 사다 줄게. 뭐든지. 저는 뒤에서 그냥 받쳐만 주는 이 역할을 하자.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둘째 딸이 언니가 연예계 길로 이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길을 사실은 좀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쪽 진로로 언니처럼 가는 게 맞는 건지. 나는 예, 지금 그 소리를 묻기 전에도 예. 둘째 딸은 연예계 쪽 아니다라고 생각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런 이거 예술적인 감각이나 예. 뭐 이런 모든 건 있는데 예. 차라리 이제 뭐 PD나 연출이나 예. 제작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훨씬 더 빛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거기에 꽤 많이 동감을 합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예언을 할게. 배우를 간다 뭐를 간다 해도 아마 몇 년 후가 되면 그렇게 흐를 거야. 그런 쪽으로. 나도 그거 예언할 수 있어. 저는 시우가 외국 가는 게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둘째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외국이 보였어요. 그냥 어떤 공부를 깊게 해서 어떤 지도자가 되지 않겠나. 그런 게 보여요. 첫째 딸은 제대로 커서 제대로 이 길을 가는 애라 순서를 잘 밟고 있고 이 둘째 딸은 이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아. 맞아요. 그 제가 봐도 공감해, 그 말에. 언니는 어릴 때부터 그 단계 기회를 다 포착하고 거기에 맞게 또 자기 열심히 연습과 막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계속 해가면서 단계 잘 올라왔어요. 딸내미하고 같이 프로그램 나온 적 있잖아요. 네, 많이 나갔었죠. 예. 네, 옛날에 뭐 붕어빵이나 네, 붕어빵도 유자식 상팔자라는 프로를 통해서 많이 나갔었어요. 언니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예, TV만 씨. 그러니까 노래하고 여기 박난절 씨 박상원 씨. 딸하고 네, 딸도 그렇고. 경연 나와서 계속 붙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둘째 딸이 약간의 그 트라우마를 느낀 것 같아요. 아, 나는 아빠하고 연관을 짓지 않겠어. 요만큼도. 그래서 어떤 의뢰가 들어오거나 카메라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완전 둘째는 내가 보기에는요. 그 친구는 뭘 해도 해낼 애야.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아 얘가 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같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욕심이 많어. 굉장히 노력파 얘는 또.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어. 아빠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 언니에 대한 부담감도 언니한테 되게 이제 있을 또, 것 같은. 자기도 본인도 얘기를 했는데 아빠와 언니에 대한 외부의 사람들의 눈빛이나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둘째가. 예, 둘째가 그런 게 좀 보였어요.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뭔가 자기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친구야. 요번에 자기가 혼자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 5군데를 다 동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걱정되는 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자신감. 막 예를 들자면 언니 이상으로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꿈만 꾸고 있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걔는 어리숙한 애는 그렇게까지 아니야. 그러지는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 선생님 말씀. 근데 그 판단은 아빠가 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네, 저는 그 터전을 마련해주고 싶어요. 마음의 터전을. 예. 자기들이 이제 또 잘
알아서 지 길도 찾아가고 또 뒤에 서 있어 주면 돼 아빠가. 첫째는 남자를 만나면 남자와의 개인적인 그 행복을 추구할 거고 늙어서 나를 모실 사람은 작은 딸. 그렇지. 쉬우지. 그거는 이제 두 아이의 성향의 좀 성향이 차이를 다르고. 좀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째 딸은 특히 미주알 고주알 집에 와서 엄마한테 다 얘기하고 모든 걸 다 집에 와서 쏟아내요. 근데 둘째 딸은 약간 그거보다 친구들하고 좀 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 그 알콩달콩 다 풀어놓고 뭐 이랬던 게 신랑한테 다 갈 거라니까. 맞아. 첫째 딸이. 그리고 둘째는 내 부모를 의무적으로라도 꼭 모시는 그 책임감을 다 할 거야. 저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뭐 같이 대가족으로 살면 제일 좋지만 사위도 데리고 다 데리고 다 데리고 바람이지. 그럴 만한 제 능력이 돼야죠. 제가 궁금한 거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 춤과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다 됐으니까요. 허리, 다리, 무릎 다 온몸이 그래. 여기저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빨리 바꾸는 게 나을지. 너 몇 번 죽었다가 살았잖아. 어? 죽다 살고 쾅쾅쾅 막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그려지거든 감경이. 죽었잖아. 그리고 덤으로 지금 사는 것 같거든. 죽었다는 건 어떤 사고적인 것도? 죽다가 살 사고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몇 번 있었죠. 부르고 막 이렇게 차가 막 이렇게. 차가 낭떠러지하면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 가다가 갑자기 바퀴가 빠져서 그 고속도로 대로변에서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뭐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새로 얻은 덤으로 지금 가는 명이기 때문에 뭐를 연연하고 뭐를 고민하고 뭐를 이거를 지키려고 저거를 할 마음이 있냐 그렇지 할머니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정해놓지 말고 당연하지. 네. 우리도 긍정적으로 적응하면서. 그렇지. 우리도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어요. 맨날 굿하고 뛰고 그래서 관절이 없지, 연골이. 관절이 없어, 연골이 없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도저히 굿 못할 것 같다. 굿을 이제 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또 그분이 오시면은 갑작스럽게 굿이 돼요. 그냥 그분이 오시는 거죠. 춤출 때는. 아니 저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럼. 우리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일절을 완벽하게 다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하면서 계속 하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앞으로 5년은 움직여. 앞으로 5년은 그래도 어느 그리고 정도. 이 쟁이는 쟁이로만 살아야지.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젊고 지금 액면이 완전 무슨 30대 초같이 이렇게 보이는 이 파워링은 본인이 가장 사랑한 걸 했기 때문이야. 맞아. 그 아직도 이 질문을 하는 건 아직도 이 직업을 사랑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더 할 수 있어. 5년간은 지금 특별한 뭐 질병 이런 게 잘 안 보이고 5년 동안은 활동하게 될 거야. 그게 운명이야. 저는 건강이 약간 올 내년 양방병원보다는 한방병원하고 친해야 되겠구나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올 내년 이 관절이나 이런 쪽은 좀 조심하셔서 신경 쓰면서 뭐 옛날처럼 젊은 20대처럼 막 땀 흘리고 펄떡펄떡 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운동도 몇 개 끊었어요. 뭐 축구 이런 거는. 나 여기 섰어. 그래요? 과감하게. 근데 축구를 안 하겠다는 건데. 저 물음표였잖아. 그렇구나. 뭐 어쨌든 관련은 있네요. 예. 하세요 그냥. 저는 계속 춤과 노래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혹시 만약에 이런 질문 던졌을 때 그래 과감하게 그만두는 게 나아. 혹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저 만장일치로 일단 계속. 사업만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이걸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그 부모와 그 자식 간의 그 띠가 있잖아요. 그 띠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거나 훈육하는 데 있어서 좀 잘 맞는다거나. 일단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은 있어요. 있어. 띠궁합은 있어요. 있어요. 예. 다 그렇진 않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 적용은 통계상.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 자, 자식이 둘이야. 근데 큰애 낳고는 별로였는데 둘째 낳고 그 집이 잘 됐어. 그러면 그 부모하고 그 자식하고 궁합이 되게 좋은 거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업둥이다, 뭐 복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옛날에 어른들이. 예, 그런 게 부모 있어. 갈라놓는 아이, 부모를 붙여놓는 아이.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궁합은 있는 거예요. 띠별로 훈육법이라는 거는 내가 가장 간단한 법을 얘기하자면은 그 12간지가 다 동물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의 특성을 생각해야 돼. 띠라는 거는 그 나이 때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나이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다 뛰어가나? 그 집에 생년월일 이제 다 있잖아. 올해도 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래도 띠가 보는 있고 거죠. 그걸 다 조합해서 조합하고 어떤 성향이 강한지를 봐야지. 말띠는 뛰어댕기고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애를 가둬놓고 공부를 시키고 훈육적으로 너무 강하게 하면 삐뚤어 나가겠지. 예. 그치? 예. 뭐 용띠는 뭐 신비의 어떤 그런 동물이잖아요. 상상 속에 제도적인 거에 묶여 있는 직업을 골라주던가 체제적으로 이걸 만들어주던가 이 어떤 그 기회를 이것도 한번 자기 직업까지 갖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제 나이는 저는 이제 말띠고 우리 딸 큰애는 2001년생이고 둘째 딸은 2004년생. 원숭이띠. 와이프는 호랑이띠. 그냥 뭐 철학적으로 조금 얘기하자 그러면 박남전 씨하고 우리 또 부인 되시는 분하고 합이 드는 거고. 맞아요. 응? 딸끼리는 서로 반대,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화합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가 여기는 중재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게 엄마라는 거지. 그리고 엄마는 또 누구까지 그 훈육을 하냐. 박남전 씨까지 훈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마지막은 조금 그렇긴 아니에요. 하지만 눈동자 흔들렸어. 예, 그 앞에 말씀하신 거는 정말 저도 동감하는 게 우리 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크고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엄마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를 저도 항상 느끼고 있고 또 제가 옆에서 나는 그냥 헐렁이 설렁이 하면서 또 이렇게 제가 할 역할을 하고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아요, 그런 게. 띠궁합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그거를 좀 미리 알고 있을 때 부모가 그럼 자식 운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그럴 바꿀 수 필요도 있죠. 있고 뭐 어떤 건 피해라. 그렇죠. 어떤 여러 건 가지가 피해라. 있을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굉장히 사주상뭐 뛰어난 자손이 태어나도 집안에 어둠이 있으면 아이는 그 꿈을 못해. 아, 그 가림막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집안 분위기, 환경 조상. 이런 게 굉장히 또 조상도 편해야 그렇죠, 되고 맞아. 또 환경. 환경이 정말 중요해. 제가 너무 그래서 중요해. 항상 집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뭔가 애들이 가림막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럼.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좋은 아빠, 좋은 신랑이네. 와, 나는 박남자 씨 만나갖고 저렇게 애들 얘기만 진진바라 들을 줄은 맞아. 몰랐네. 나도. 어? 애기들 근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자랑해도 어쩔 수 없는 될만해. 것 같아. 네. 자, 오늘 여기 오셨는데요. 우리 저희들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저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그리고 신뢰도가 더 커졌고 모든 게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또 느낌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네. 우린 좀 아쉬웠어. 힘을 못 봐서. 아직 끝난 건가 지금? 행복하세요. 진짜 금방 갔다 시간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저 앰프도 좀 준비해가지고 우리도 조금 치고 같이 우리도 놀고 조금 막 이렇게 치고. 했을 텐데.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은. 이렇게, 예. 이렇게 해야 된다나? 이거예요? 야, 너무 예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모든 고민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가족이 영원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들 사랑해요. I love you.